2024년도 SQLD 최신 기출문제 재구성 3강 SQL 기본 및 활용 두 번째 편입니다. 과목 2 SQL 기본 및 활용에서 제1장부터 3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 활용하고 관리 구문 위주의 또 20문항 이 이번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보시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EMP 테이블에 대하여 SQL을 수행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면 프라이어의 위치로 맞는 것은? 자, 계층형 지리 문제가 나왔죠. Start with, connect by, order siblings by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EMP 테이블이 지금 14명의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SQL을 수행한 결과도 좀 보시면 1레벨이 스미스죠? 네, 1레벨이 스미스고 2레벨이 포드. 이게 이미 조금 그 EMP 테이블 같은 경우는 공부하시면서 데이터로 많이 보았던 학생들은 익숙하실 수가 있는데 너무 또 내가 아는 데이터다 생각하고 그냥 막 그 자기가 아는 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금씩 다를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시험에서 잘 확인 좀 하시고 그래서 실수 안 하시도록 하시고요. 일단 스타트 위드가 EMP NO 7369예요. 그럼 7369가 어디 있나요? 여기 맨 위에 있네요. 여기부터 출발. 그러니까 이제 1레벨이 7369 이름으로 쓰는 게 편하겠죠. 여기 써 있긴 하지만 스미스. 그 다음에 커넥트 바이. 커넥트 바이가 다음에 전개될 자식에 대한 조건절인데 프라이어라는 그 키워드는 현재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컬럼을 가지고 다음 자식을 찾았냐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오더 시블링스 바이는 나중에 보시고 어느 프라이어가 그러니까 니은에 붙어야 될까요? 디귿에 붙어야 될까요? 자, 다음에 전개된 자식 2레벨이 지금 보시면 7902 포드예요. 자, 7902 포드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 7902 포드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찾았다는 것은 잘 보시면 스미스가 현재 데이터거든요. 현재 데이터의 매니저 번호가 7902죠. 요거 갖고 찾은 거예요. 이 7902. 네모로 표현해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데이터 MGR 앞에 프라이어가 붙어야 돼요. 니은이죠, 니은. 여기에 프라이어가 붙어야 됩니다. 여기에 프라이어. 현재 데이터에 MGR 가지고 다음에 전개될 자식의 EMP NO를 찾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찾아볼까요? 그럼 현재 데이터 7566 가지고 다음에 전개될 자식을 찾아. 어디 있어요? 여기. 소스 맞죠? 네. 그 다음에 또 현재 데이터 7839 매니저 가지고 7839 찾으세요. 여기. 근데 현재 데이터가 널이니까 더 이상 없죠. 되셨어요? 네. 그래서 답은 니은입니다. 그리고 그 프라이어가 있는 게 이제 지금같이 이제 매니저가 부모가 되는 거죠. 그리고 EMPNO가 자식이 됩니다. 요 개념, 부모와 자식의 개념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말하는 부모 자식 개념이 아닙니다. 그거하고 헷갈리시면 굉장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계층형 구조, 그러니까 트리 구조라고도 보통 말하는 그 다른 자료 구조예요. 다른 자료 구조에서 더 상위에 있는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매니저가 위에 있고 이 자체가 계층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테이블의 안에 그 하위 데이터가 지금 EMP NO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알고 계시는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의 개념으로는 이게 부모, 자식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때부터는 헷갈리세요. 그렇죠? 계층형 지리 공부하실 때는 확실하게 부모, 자식의 개념을 계층형 구조에 입각해서 생각을 항상 하시고 그 다음에 결과를 출력하실 때는 첫 번째 데이터가 항상 1레벨부터 시작해서 쭉 결과는 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우실 때
후부자, 푸자부 이런 식으로 좀 외워두시면 지금 역방향 전개인 거거든요. 역방향 전개, 후부자. 아, 후라이어가 자식 앞에 있으면 후자부가 되는 거고 반대로 됐다면 그 푸자부 상태면 항상 순방향 전개. 예, 이렇게 항상 계층형 지리 공부하실 때 기본적인 거 알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또 계층형 지리가 나오네요. 이번에는 웨어절이 등장했어요. 이것도 주의하실 게 뭐냐면 계층형 지리랑 웨어절을 같이 쓰시면 웨어절이 먼저 나오죠, 보통. 이게 지금 먼저 나오고 스타트 위드 나왔지만 먼저 실행이 되지 않는다는 게 주의 사항이세요. 계층형 지리 다 하시고 문제까지 완전하게 다 푸신 다음에 웨어에서 걸러주세요. 마지막에. 소스까지 다 하고. 자, 스타트 위드가 2개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따로따로 계층형 구조를 만드시면 돼요. 7788이 누구예요? 스타트고요. 1레벨 스타트. 778은 누구예요? 클락이고요. 자, 1레벨 클락. 따로 있습니다. 따로. 따로 1레벨이요. 자, 그래서 스타트부터 출발해 볼게요. 커넥트 바이에 프라이어가 어디 있어요? 현재 데이터를 매니저로 하래요. 스타트의 현재 데이터를 7566으로 한 거를 EMP 노트 같은 걸로 찾아주세요. 여기. 그러면 2레벨이 누구예요? 7566이 또 있나요? 그렇진 않죠. 그렇죠?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2레벨 논수. 자, 그 다음에 이 7566의 7839. 7839는 여기 있죠. 이렇게 가서 찾아서 7839 킹. 더 이상 없죠. 그러니까 얘가 끝이니까 세 번째가 킹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7876이 잠깐만요. 스타트 위드. 그죠? 그리고 클락이요. 클락이 어디 갔나요? 예, 778입니다. 좀 다른 걸로 할게요. 7782 요거요. 클락. 1일이었을 때 7839죠. 프라이어 매니저니까. 7839로 찾을게요. 7839. 똑같으네요. 네, 여기 찾았을 때 킹이 됐네요. 킹이라서 끝났죠. 두 번째 레벨이 킹입니다. 얘는. 이렇게 찾았죠. 이렇게 찾아놓고 전체 몇 개냐? 4개다. 잠깐만요. 제가 죄송해요. 뭐냐면 이렇게 찾아놓고 웨어절을 마지막에 하라 그랬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가지고 지금 헷갈렸는데 요거 푸셔야 되는데 안 풀고 제가 지금 했어요. 그럼 5개 되잖아요. 총 5개. 그거에서 웨어절을 푸시면 7566과 7876을 빼래요. 자, 7566과 7876 요걸 빼래요. 걸리는 게 한 명 있네요. 존스. 존스를 뺐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찾아놓고 빼시는 거예요. 찾으면서 빼시는 게 아니고. 웨어절은 항상 마지막에 웨어절을 계층적 구조에다가 적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여기 써있죠? 전개한 결과에서 마지막에 처리하면 4개 남습니다. 자, 23번입니다. 다음 SQL의 결과로 맞는 것은 자, regex 레귤러 익스프레션의 함수들이죠.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습니다. 정규식 표현, 서브스트링도 있고 인스트링도 있고 like도 있고 count도 있고 그래서 기능도 정확히 아셔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그 패턴 기호가 되게 복잡하죠. 근데 몇 번 반복하시면 어쩌면은 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요즘 시험이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2024년도에 이 SQLD 자격증의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조금 개정이 되면서 추가된 거예요. 그 정규 표현식이. 그리고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돼요. 한 회차에. 그래서 빼먹으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프롬 듀얼 하면은 일단 그냥 기본적인 필수 그 프롬절을 쓰려고 쓰는 것 뿐이죠. 자,
이렇게 하고 앞에 AA, BB, 네 개씩 A, B가 있네요. 그런데 요걸 적용해서 부분 문자열을 추출하시면 되는 거고요. A라는 글자를 자 컬리 브레이스 안에 최소 2개부터 최대 4개까지. 최소 2개부터 최대 4개까지. 그러면 항상 추출하는 문자열은 긴 거를 추출하시면 돼요. 최대한 가장 긴 일치를 찾기 때문에 A가 되고요. 그냥 숫자만 쓰시면 정확히 2번 반복하는 거고 앞에 숫자 쓰고 컴마 하시면 그 2번 이상 최소값이 되는 거죠. 네,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자, 또 서브스트링 볼까요? 요 리절트 1과 2 답이 2개를 찾으셔야 되는데 이 문자열에서 A 또는 B라는 그룹이 플러스면은 하나 있거나 많거나 예, 있거나 많거나예요. 그러니까 A 또는 B라는 그룹이 자, 있거나 많거나 그리고 끝자리가 C로 끝나요. 그럼 어디겠어요? 여기까지 다 되죠. 자, 밑에 거는요. A, 시작은 A고 끝에는 C예요. 그런 문자를 찾는데 가운데 B가 있거나 많거나예요. 그러면 어디겠어요? A로 시작하면서 B로 끝나고 B가 있거나 많거나 이렇게. 네. 자, 또 서브스트링이 나오네요. 요 문제 잘 보시면 일단 S사인 표시, 예, 요거 골뱅이 표시를 중심으로 좀 좌우측을 보시는 게 편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원 표시에다가 W는 워드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워드라는 것은 숫자와 문자, 언더버까지 가능한 여기까지 되는 범위를 갖고 있어요. 그럼 다른 기호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워드가 플러스 하나, 워드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W라는 문자 이 문제 조금 쉽지 않죠? 예. W라는 그냥 소문자는 또 찍혀야 돼요. 그 옆에 점도 있어요. 근데 점은 저게 문자점이 아니에요. 이 점이 뭐죠? 모든 문자를 의미하는 특수 문자입니다. 특수 문자. 그래서 그 그룹이 또 뭐요? 괄호가 있잖아요. 그 그룹이 있거나 많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S사인을 중심으로 해서 워드니까 숫자 문자 다 되고 또 앞으로도 뒤로도 숫자 문자 다 되고 근데 W자가 어딘가 만나야 되죠. 이 워드 다음에. 자, 그러니까 S사인 표시하고 W라는 소문자를 좀 잘 찾아보세요. 얘 모든 문자니까 상관없고 얘는 지금 다 만족을 해요. 1번. 자, 2번 보실게요. S사인하고 W를 찾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채워질 게 워드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점이 있으면 이건 뭐죠? 워드에 해당이 안 됩니다. 언더바만 되는 거지. 예, 숫자 문자 언더바. 얘는 이 W 만날 때까지가 연결이 안 돼서 널이 출력될 것 같아요. 2번. 자, 2번. 답이 안 되죠. 네. 여기도 잘 보시고 풀이를 지금 금방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 적용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3번은 S사인하고 W가 있고 그 사이 앞뒤로 보시면 이 샵은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해야 되죠. 워드가 거기서부터 해서 네 뒤에 이 점이 모든 문자가 되기 때문에 점도 되고 끝까지 다 되죠. 이렇게 4번 또 S사인하고 W가 여기 있어요. W가 여기도 있죠. 그러니까 뭐 그룹 반복한다고 생각해도 전혀 이상이 없고 그래서 다 나올 수가 있네요. 자, 26번입니다. 아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렇게 설계도 나오면 학생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설계 정확하게 아시면 오히려 더 쉬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제품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생산 라인이 있어요. 뭐 1라인, 어떤 가동 일자, 2라인 샘플 데이터 좀 넣어보셔도 되겠죠. 제품 코드야 뭐 P01, P02 이렇게 제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중간에 있는 생산 제품은 잘 보시면 양쪽의 제품과 생산 라인을 이렇게 매칭하기 위해서 생긴 엔터티예요. 그래서 뭐 1번 라인 번호 1번에서 P01을 생산하고, 그래서 뭐 2번 라인에서 또 P01을 생산할 수도 있죠. 이렇게 매칭이 됐다는 것은. 네, P01이 항상 1번 라인에서만 생산된다는 거는 아니에요. 지금 보면. 두 개가 겹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프라이머 이렇게 두 개를 준 거잖아요. 자, 또 1번 생산 라인에서 P02가 생산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1번 제품과 생산 제품, 생산 라인 엔터티를 이너 조인. 자, 이너 조인 하기 위해서 생산 제품 엔터티는 웨어절에 최소 3번 나타나야 되냐? 자, 웨어절. 그 말은 조인 조건 얘기하는 거죠. 네, 조인 조건. 인너 조인을 하기 위한 조인 조건은 테이블이 3개면 2개면 돼요. 최소. 3번이 아니라 2번만 나타나면 될 것 같아요. 2번, 제품과 생산 라인 엔터티를 조인 시 적절한 조인 조건이 없으므로. 그렇죠.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는 직접적인 조인 조건은 없어요. 파티션 곱이. 예, 그게 뭐냐면은 적절한 매핑되는 컬럼이 없으면 교차곱. 네, 그냥 개수 곱하기 개수 해가지고 무작위 순서쌍을 발생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럴 수 있죠. 직접적인 조건이 없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2번이. 자, 답이 2번. 맞죠? 자, 3번이요. 제품과 생산 라인 엔터티에는 생산 제품과 대응되지 않는 레코드는 없다. 제품과 생산 라인 엔터티에는 생산 제품과 대응되지 않는 레코드는 없다. 자, 요 얘기는 뭘로 보셔야 되냐면 이 동그라미 표시 I 정보공학 방법론에서는 0일엔 0일엔 요거 표시에 따라서 요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생산 제품과 대응되지 않는 레코드는 없다 그랬으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0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한 생산 라인은 0 생산 제품에 의해서 참조되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0 생산 제품. 여기에 어떤 생산 제품도 참조하지 않을 수 있다. 부정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가 된다는 것은 0 생산 제품에 의해서 참조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생산 제품도 참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생산 라인이 다 생산 제품에 참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수 관계 선택 사양이 아니에요. 선택 사양이에요. 선택입니다. 옵션. 선택적이다.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생산 제품에 다 있지 않아요. 제품이 선택적으로 매칭이 될 수도 있고 라인에 그러니까 안 타는 제품도 있다는 얘기고 어떤 라인은 하나도 지금 제품이 결정되지 않은 라인도 있다는 얘기예요. 선택적이라는 말은 아직 제품하고 매칭이 안 된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품과 생산 라인 엔터티는 생산 제품과 대응되지 않은 레코드는 없다가 틀렸어요. 있죠. 있으니까 동그라미가 이게 상대방 쪽 엔터티에 표현이 됐다는 거. 0일에 이렇게 표현해서 얘가 다 동그라미였잖아요. 여기 0일에는 여기는 1만 동그라미 이렇게 됐으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 거잖아요.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자, 이쪽 주어 생산 라인 하나는 0 생산 제품에 의해서 참조되어진다. 이 말은 어떤 생산 제품도 생산 라인에 참조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4번 특정 생산 라인 번호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제품명을 알기 위해서는 제품, 생산 라인까지 3개 엔터티를 다 인너 조인해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특정 라인 번호를 이미 안다면 이거 2개만 조인해도 어떤 제품명은 여기서 가져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라인 번호를 이미 저쪽에서 상속받은 상태니까 생산 라인까지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적절한 것은 2번이었습니다. 27번 큐브 문제죠. 우리가 그 그룹 함수라고 그래서 데이터 분석 함수 중에서 그룹 함수가 롤업, 큐브, 그룹핑 세트 3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큐브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거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결합 가능한 모든 값에 대한 다차원 집계를 생성한다. 맞죠? 예, 모든 차원. 그 다음에 큐브 결과에 대한 정렬이 필요한 경우 오더바이저에 명시적으로 정렬 컬럼이 표시되어야 한다. 자, 정렬이 필요한 경우. 그렇죠? 정렬 필요하면 오더바이저에 컬럼이 명시돼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맞지 않는 것 찾는 것이죠. 그룹핑 컬럼의 수가 n이라고 하면 2의 n승 레벨 소개. 그렇죠. 모든 다차원 집계가 되면서 2개의 그 컬럼 가지고 큐브하면 2의 2승, 3개면 2의 3승 그래갖고 8개 레벨의 소개가 생겨요. 맞네요. 4번 큐브에 의한 소개가 계산된 결과에 그룹핑 함수를 적용하면 예, 그룹핑 함수라는 것은 이런 그룹 함수들을 지원해주는 함수라서 계산, 소개 뭐 이런 거 되는 부분은 널 처리가 되거든요. 널 처리가 되면 1이 나와요, 결과가. 1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원래 데이터가 출력될 때는 0이 나오는데 반대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4번이 틀렸네요. 자, 28번입니다. 아래와 같은 결과를 출력하는 SQL의 밑줄에 맞는 것은? 결과 출력이 지금 왼쪽 화면에 있고요. 자, EMP 테이블에서 셀렉트가 지금 결과가 DEPT, NO, 잡, MGR 세 가지 컬럼에 대해서 인원수 카운트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트를 했어요. 소트를 해서 저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그룹 함수가 들어가면 저렇게 출력이 될 거냐 요 얘기인데 자, 지금 대상 컬럼이 3개예요. 그 앞자리를 좀 따서 표현을 해보는데 그리고 데이터는 총 16개인데 구분을 좀 해봅시다. 몇 개의 레벨이 있는지 보세요. 3가지가 다 이렇게 나와 있는 레벨 이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3가지가 다 나와 있는 레벨 이거 다 주시면 너무 정신없을 것 같으니까요. 3가지가 다 나와 있는 레벨을 표시만 할게요. 이렇게. 3가지. 네, 이렇게 나와 있는 레벨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D, J, M 3가지 다 표현한 레벨이 있고 그 다음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하면 2개만 앞에 D와 J로 표시되는 게 있죠. 또 보세요. 요것도 그렇네요. 20의 클럭이 인원수 2명이다. 요것도 그렇고요. 요것도 요렇게 2가지 레벨. 그 다음에 잘 보시면요. 이렇게 20하고 30만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D만 있는 거죠. 맨 끝에 거는요. 통계 이렇게 표현했어요. 레벨이 지금 4레벨이에요. 대상 컬럼이 3개인데 4레벨이면 3 더하기 1 해서 4 나오는 것은 롤업입니다. 큐브는 안 되죠. 2에 3승 해갖고 8가지 레벨이 나왔어야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롤업이라는 게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가 있으면 이게 이제 2개가 되는 거예요. 묶은 걸로 생각해서 2레벨, 그러니까 2개, 대상 컬럼이 2개 더하기 1에서 3레벨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하나 3가지 가지고 4레벨이 나온 거니까 3번이 맞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소개가 있고 전체 집까지 있었죠. 예, 문제가 조금 비슷한데 또 다르죠. 이번에는 14개. 대상이 비슷해요. 그럼 또 체크를 해볼까요? 어떻게 나온 건가? 3가지 다 나온 거. E, J, M. 3가지 다 나왔죠. 그 다음에요. 둘, 셋, 넷. 되셨어요. 그 다음에, 네, 여기 지금, 이렇게 DEPT NO만 나온 거 또 있는데, 얘는 뭐예요, 이게? 요거. 프레지던트 2개가 앞에 DEPT NO하고 잡도 나왔는지 보시면
10하고 프레지던트는 나왔는데 다른 건 하나도 그렇게 두 개만 나온 게 없죠. 그러면 이 널은 소개에 의한 널이 아니라 실제 프레지던트가 매니저가 없었잖아요. 그 널이에요. 여기 이제 뭐 전혀 모르는 데이터 나왔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20에 뭔가 답이 나오면서 널이 나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30도. 그러니까 요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그리고 지금 D만 나온 게 세 개가 있고요. 그러면 다 됐죠. 맨 밑에 거만 빼고. 맨 밑에 거는 전체.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레벨. 세 레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큐브는 3개, 2개, 이게 묶으면 2개가 되는 거고, 요거 롤업으로 3개, 2개. 3레벨이면 끝에 게 답이 맞는 거 아시겠죠? 2 더하기 1 레벨이 생기는 게 롤업이에요. 큐브는 2의 2승이나 2의 3승 이렇게 되겠죠. 2개나 3개냐에 따라서. 그래서 볼 것도 없죠. 예, 레벨만 체크하셔도 아주 자세하게 보지 않으셔도 이 묶었다. 그러면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거하고 그 계층형 구조를 갖기 때문에 계층형으로 롤업은 2개면 앞에 거 하나, 3개면 2개 하나 이런 식으로 레벨을 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전체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자, 30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SQL의 결과는 급여가 높은 순으로 사원의 순위이다. 밑줄에 맞는 거. 자, 윈도우 함수 오버 이렇게 쓰고 가로 안에 파티션 바이나 오더 바이나 윈도우 인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높은 순으로 어떤 순위를 계산을 하실 때는 오히려 조금 간단하죠. 랭크, 댄스 랭크, 로우 넘버 세 가지가 순위 함수인데요. 보통 이제 이런 경우 윈도우 인저를 안 써도 맨 앞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순위를 보통 계산을 하면 전체 순위 계산이 되기 때문에 자, 셀을 갖다가 디센딩 소트를 하고 했네요. 디센딩 소트를 하고 순위를 매겼는데 어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셀이 같은 거일 때 등수가 같아요. 그러니까 동일 순위를 인정하고 그 다음 걸 보셔야 되죠. 그 다음 연속 순위인 것입니다. 동일 순위 오케이, 연속 순위 오케이, 댄스 랭크. 예, 요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동일 순위 오케이, 연속 순위는 안 돼. 이러면 랭크. 네. 그리고 로우 넘버는요. 동일 순위도 없고 연속 순위야, 무조건. 3번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그냥 행 번호순. 그냥 1, 2, 3, 4, 5, 6, 7 쭉 나가는 게 댄스 랭크입니다. 근데 이제 로넘 얘는 무슨 로넘버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어쨌든 내용 자체는 약간 행에 부여되는 일련 번호라서 꼭 비슷한 것처럼 생겼는데요. 태색이 좀 달라요. 그 앞에 세 개는 순위 윈도우 함수고 로넘은 슈도 컬럼이에요. 가상의 컬럼으로서 오라클에서 지원되는 가상의 컬럼이기 때문에 기능 자체가 좀 다릅니다. 31번입니다. 다음 SQL의 결과는 부서별로 각 사원이 소유된 자격증의 개수와 비슷하게 소유한 인원수이다. 밑줄에 맞는 것은. 자, 이런 문제는 이제 또 쉽지 않은 문제에 해당이 되죠. 왜냐면 이제 카운트하고 이 집계 윈도우 함수입니다. 그냥 카운트 그러면은 집계 함수인데 오버한 다음에 뭔가 파티션 바이 오더 바이 윈도잉 저기까지 써준 그런 윈도우 함수는 어떻게 푸는지 잘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 자격증 개수를 계산을 해가지고 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인원수를 윈도우 함수를 적용해서 예, 위아래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 행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면 이게 어떻게 풀었길래 이렇게 나오는 거냐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근데 파티션 바이가 되어 있으면 DEPT NO별로 파티션 바이 되어 있으니까 좀 파티션을 진짜 거볼게요. 그리고 라이센스 카운트 자격증 개수로 자, 원래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이건 생 게 아니고 그걸로 디센딩 소트를 되어 있죠. 네, 이 상태에서 이 카운트는 어떻게 나왔냐 이거네요.
자, 20번 가지고 요거 가운데 거 가지고 체크해 볼게요. 이건 데이터가 별로 없어가지고 하나하나 적용해 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딱 보고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앞에 게 레인지냐 로우즈냐에 따라서 레인지는 값을 가지고 체크하는 거고 로우즈는 행의 개수. 그렇죠? 행의 개수. 요거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행 개수. 근데 between A and B를 써서 to preceding부터 to following까지입니다. 이거 20번 부서인 거 볼게요. 포드가 4개예요. 앞에 게 없죠. 근데 to following인데 이 to가 2개 뒤가 아니고 레인지로 하는 거야. 값으로. 그러니까 4니까 포드가 지금 4잖아요.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를 하라는 거예요. 앞뒤로. 그러니까 근데 앞에 게 없어요. 그러니까 4개부터 6개까지를 카운트 해봐. 4개부터 6개까지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을 카운트 해봐. B가 소트가 저기 어센딩 소트가 디센딩 소트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로 지우고 빼기 2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 예, 앞에는 없으니까 4개부터 2개. 그러니까 2개부터 4개라고 해야지 되겠죠. 그러면 뜻은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포드가 4개인데 이 to preceding부터 to following이라는 뜻은 보시면 위에 게 더 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값으로 자기 값에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러면은 2부터 4개까지가 몇 개인가요? 여기 하나, 둘, 3개인 거예요, 자기까지. 그래서 3이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 존스는 3개죠. 3개니까 몇 개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2 하면 1개부터 5개까지. 이해되세요? 1개부터 5개까지죠. 그래서 20 파티션에 그렇지 않아도 5개밖에 없는데 다 해당되죠. 1개부터 5개. 얘도 3이잖아요. 값으로, 자기 값으로 하니까 똑같아요. 1이죠. 그럼 1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 하면 1개부터 3개까지. 그래서 스미스도 4고 아담스도 3 거예요. 지금 맞죠? 레인지로 적용했을 때 맞죠? 1번이 답입니다. 자, 여기다가 P도 써놓긴 했는데 밑에 있는 로우스도 좀 적용해 볼게요. 근데 로우스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의 개수라고 해서 to 프릿이 똑같거든요. 뒤에 행의 개수로 하시는 거야. 그러면 포드면 내가 4개인데 내 값하고 상관없어요. 위, 아래 2개의 행을 해라. 위에 없죠. 밑에만 2개 있죠. 여기까지. 스타트까지 세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3이죠. 존스 입장에서 내가 3개인 거 상관없이 위, 아래 2개 행. 위에는 하나, 나, 밑에. 자, 아니죠. 그러면 4가 나와야 되는 거죠. 5가 나왔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렇죠? 스타트 입장에서는 어떻게 세요? 나를 중심으로 위, 아래, to preceding and following.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5. 밑에까지. 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스미스도 세보시면 얘는 1개인 거 상관없이 위 2개, 밑에는 파티션에 딱 걸리니까 4. 밑에는요, 앞에 2개까지 세고, 나까지 세고, 파티션에 딱 걸려서 3. 이렇게 나와야지 되는 겁니다. 로우스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레인지 로우스에 하나만 썼을 경우는 요걸 A로 생각하고 N, 그 다음에 커런트 로우. 이렇게 적용해서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보실게요. 다음 중 아래 SQ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따져보셨는데 이 카운트라는 윈도우 함수를 이렇게 써놨고 그거를 유사계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그룹 바이를 메인 쿼리, 쿼리문에서 썼어요. 뭐 상관없습니다. 쓰실 수 있어요. 파티션 바이를 만약에 카운트 그 윈도우 함수 안에다가 쓰셨다 하더라도 문제없이 쓰실 수 있어요. 그룹 바이. 자, 여기 내용 중에서 적절한 거 찾아보실게요. 윈도우스 펑션을 그룹 바이 절과 함께 사용하였으므로 오류 아닙니다. 아니고요. 자, 윈도우스 펑션은 오더 바이 절에 에버리지 집계함수를 사용하였으므로 에버리지 상품 가격
이 앞에 있는 거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 없어요. 유사계수 컬럼이 이거거든요. 상품 분류 코드 별 그룹 바이 했죠. 평균 상품 가격을 서로 비교하여 1000 프리시딩, 1000 팔로잉, 플러스 마이너스 1000 존재하는 상품 분류 코드의 개수를 구할 것이다. 맞죠? 3번이 맞습니다. 4번에서 하는 말은 비슷한 말이지만 유사계수 컬럼은 상품 전체의 평균 상품 가격을 서로 비교해요. 상품 전체가 아니죠. 네, 상품 분류 코드별 평균 상품 가격. 그게 좀 틀렸죠? 네. 33번입니다. 다음 SQL의 결과는 사원의 급여 순서에 따라 함수를 적용한 것이다. 밑줄에 맞는 것. 네. 지금 이제 좌하고 이네임하고 셀이 있는데 여기 함수 이렇게 적용한 윈도우 함수는 뭐냐? 자, 렉하고 리드가 있어요. 렉, 리드. 이렇게 좀 외우시면 좋거든요. 렉하고 리드. 그러니까 렉은 앞에 거를 밑으로 내리는 거고, 그리고 리드는 밑에 거를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됐죠. 하나씩 밑으로 내렸죠. 레그죠. 그리고 하나씩 내렸으니까 두 번째 파라미터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라미터는 안 쓰면 널 값이 나와요. 여기가. 내릴 게 없잖아요. 앞에 게. 내릴 게 없어서 널 값이 나와야 되는데 0이라고 썼죠. 네, 그러면 0이 나와요. 자, 답은 2번입니다. 34번입니다. 머지 구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머지가 뭐냐면 DML문 중에서 동시에 인서트하고 업데이트를 하는 문장이에요. 근데 이제 그 문법이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문법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1번 머지 다음에 입력 수정돼야 할 타겟 테이블명을 입력한다. 여기 문법을 아예 프리에서 조금 보시겠습니다. 프리에 문법을 써놓지는 않았어요. 자, 머지 다음에 입력 수정된 타겟 테이블명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유징 절에는 그 입력 수정되지 않는 소스 테이블, 제공하는 소스 테이블을 입력을 해요. 자, 그리고서 조인 조건을 써줘요. 그랬을 때 결국 바뀌는 거, 입력되거나 수정되는 건 타겟 테이블이에요. 이 소스 테이블은 그냥 사용만 하니까 유징 다음에 쓰는 거고요. 근데 이제 같은 게 있으면 조인 조건에 의해서 매치가 되면 업데이트 대상이죠. 매치가 안 되면 그게 인서트 할 대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두 개의 테이블이 있는데 타깃 테이블과 소스 테이블이 있고 매치가 되면 찾았으니까 같은 걸 찾았으니까 그걸 갖고 소스 데이터를 보면서 타깃 테이블의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매치가 안 된 거, 조건에 실패하면 when not matched then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인서트 구문이 실행이 돼요. 소스에는 있고 타깃에 없으면 소스에 있는 데이터를 타깃에 인서트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온절에는 타깃 테이블과 소스 테이블 간의 우인 조건을 기술을 하기도 합니다. 자, 35번입니다. 다음 중 A 테이블의 A1을 B 테이블의 B1이 참조할 때 A 테이블의 1행을 삭제하면 참조하는 B 테이블의 행들도 함께 삭제되도록. 이게 무슨 얘기냐? A 테이블의 A1을 B 테이블의 B1.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이렇게 참조를 하려면 PK 그리고 FK B1이 참조해야 돼. 그죠? FK라는 말이고 얘가 페어런트 테이블이고 B 테이블이 차일드 테이블이라는 소리로 해석이 되셔야 돼요. 근데 페어런트 테이블의 첫째 행을 삭제하면 참조하는 B 테이블의 행들도 자동 삭제되게 함께. 보통 어떤 옵션을 안 주면 디폴트 옵션은 포린 키가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하고 있잖아요, 자식이. 그러면 프라이머리 키를 삭제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페어런트 테이블에서 그
페어런트 테이블의 데이터를 삭제하고 싶어도 삭제가 되지가 않죠. 자식이 참조하고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고화 데이터가 생기지 않게 한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삭제가 안 되는데 어떤 옵션을 주면 삭제가 될 수도 있어요. 무결성은 깨지 않아야 되니까 자식도 삭제하고 페어런트의 데이터도 삭제되게 하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뭐냐. 그러니까 얼터 테이블에 의해서 어느 쪽에? 자식 쪽에 포린 키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다 add 포린 키라고 써져 있으니까 내용은 비슷한데 자식 쪽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B 테이블 쪽에 B1이 돼야지 되겠죠. 얘가 참조되고 참조하는 대상은 페어런트 테이블인 A의 프라이머리 키인 A1도 맞고요. 근데 on delete 뭐냐? 캐스케이드. 자동으로 자식도 삭제돼서 부모가 삭제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옵션을 쓰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자식 쪽에 그런 그 옵션 on delete 캐스케이드를 썼는지 확인하시면 맞힐 수 있는 문제죠. 36번 제약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고유키에는 널 값이 가능합니다. 근데 유니크 컨스트레인트에는 널 값을 하나만 줄 수 있냐? 아닙니다. 여러 개의 값도 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좀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체크 조건은 true나 false로 나뉠 수 있어야 된다. 체크 컨스트레인트라는 게 논리적으로 조건을 줄 수 있어야 돼요. true나 false로. 3번 하나의 테이블의 기본 키는 하나 이상 설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테이블에는 복합 컬럼은 설정할 수 있어요. 기본 키로. 그러나 기본 키를 설정했는데 또 기본 키를 설정해? 그럴 수 없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디폴트를 설정한 컬럼은 데이터 삽입 시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디폴트가 들어갑니다. 자, 37번입니다. 테이블 T1, T2, T3가 각각 썼는데요. 데이터가 아래와 같을 때 다음 SQL을 수행 후 테이블 T3에 남아있는 결과. 여기에 뭐가 남아있을까? 각각 2건씩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자, create 테이블 T1, T2, T3 어떻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까? T1의 프라이머리 키, 그 다음에 T2에도 프라이머리 키. 근데 T2에 references 이게 뭐예요? B2가 B2요. 여기다 좀 표시해 볼까요? 이게 프라이머리 키고 얘도 프라이머리 키고 그 다음에 이것도 프라이머리 키 C1도요. 자, 그럼 포린 키가 B2하고 C2가 포린 키. 뭘 참조하는 포린 키죠? B2가 T1의 A1. 얘가 얘를 참조하는 포린 키. 그 다음에 C2는 어떤 포린 키예요? C2는 T2의 B1. 네. 요거를 참조하는 포린 키. 되셨어요? 설계도를 잘 보시고 좀 매칭을 시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매칭이 이렇게 되고 요거는 살짝 바꾸세요. 이렇게 되네요. 이 상태에서 또 근데 이제 B2가 참조할 때는 온딜리트 캐스케이드. 네. 자, 여기 요거 C2 요거 참조하는 건 온딜리트 센날. 네, 그리고 빨간 거죠. 파란 거, 초록색은 요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는 문장은 뭐냐면은 T1을 삭제했어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다 삭제하면 마지막에 T3에는 뭐가 남아? 이거 때문이에요. 요거 잘 이해하지 않으시면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 문제죠. 페어런트죠. 계속 얘는 여기다가 페어런트, 얘가 얘한테는 차일드인데 또 이쪽 테이블한테는 제가 페어런트고 얘가 차일드입니다. T1 테이블을 삭제하는데 뭐요? 온딜리트 캐스케이드. 자기 자식 참조하고 있는 거를 다 연쇄 삭제하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 참조하고 있는 거 매칭 좀 해볼까요? 여기 10이 이렇게 참조가 되고 있네요. 이렇게. 또 초록색으로. 그 다음에 이 삼각형끼리 참조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거 10은 여기
참조하고요. 이 20은 따로따로 이렇게 또 참조되고 있네. 얘가 삭제되면 자동 삭제되라고 그랬죠. 그래서 20은 삭제돼도 상관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서. 여기 참조하고 있는 20이 없잖아요. 그래서 삭제가 될 거고요. 근데 10은 온딜리트 캐스케이드 때문에 얘네까지 삭제되고 나도 삭제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럼 T2에 있는 얘네 두 건이 다 삭제가 될 건데 그냥 삭제되는 게 아니라 얘를 또 참조하고 있는 차일드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삭제되지 않아요. 널로 세팅하고 얘가 삭제될 수 있어요. 자식을 널로, 센 널이잖아요. 딜리트 할 때. 자, 얘가 부모 입장에서 삭제돼야 돼요, 지금. 근데 자식을 널로 처리할 겁니다. 그런데 10은 10, 여기가 널이죠. 또 20은 20, 여기도 널. 잠깐만요. 그쵸. 둘 다 지금 지워지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맨 앞에 T1 때문에 둘 다 삭제돼야 되는 입장이니까 둘 다 프라이머리 키 참조하고 있어서 둘 다 널이 돼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이렇게 남고 얘는 삭제 다 됩니다. 다 되고 저것도 다 돼요. 결론은. 그래서 T3에 남아있는 결과는 10널, 20널. 2번이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아래와 같은 테이블에 SQL 구문이 실행되었을 때 최종 출력되는 값으로 맞는 것은 자, 지금은 트랜지션 처리를 얘기하고 있죠. 왜냐면 인서트 3건, 4, 5, 6건이 실행이 되네요. 인서트가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몇 개 남아 이 얘기죠. 자, 커밋 명령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지션 컨트롤 랭귀지만 좀 찾아보시면 세이브 포인트 AA 여기 저장점을 지정했는데 롤백 투 세이브 포인트 AA. 자, 근데 이게 좀 모순이 있는 게 뭐냐면 커밋을 하고 나면 아무리 저장점을 앞에다가 썼어도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커밋된 이후만 롤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TCL 중에서 얘는 에러예요. 실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 문장 하나가 오류가 났든 뭐든 그냥 상관이 없죠. 결과적으로는 몇 개냐 이거니까 데이터가 다 실행이 돼서 들어간 건 들어간 거예요. 예, 안 들어가지 않죠. 이 문장만 하나 실행이 안 된 것뿐이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커밋. 또 완전히 얘네들은 어떻게 뺄 수 없어요. 딜리트를 하지 않는 한은 5개 들어갔어요. 6번째도 들어갔는데 롤백을 만약에 성공했다. 세이브 포인트를 안 썼으면 요거를 안 쓰고 그냥 롤백 했으면 요거 하나는 취소가 됐을 거고 5개가 됐겠지만 그 롤백 문장이 에러가 나는 바람에 총 6개가 이해되시나요? 자, 39번입니다. 아래와 같이 SQL을 실행할 때 결과로 맞는 것. 요것도 트랜지션 처리하는 거네요. 크리에이트가 이제 DDL 문장 또 있어요. 여기 DDL. 나머지는 인서트 3개에다가 딜리트 다 하고 롤백을 하면서 또 카운트를 물어봐요. 테이블 1에는 몇 개가 있어? 자, 오라클 환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일 때 특징이 뭐죠? 자동 커밋이 언제 생겨요? 자동 커밋이. 자, 오라클 환경에서 막 작업을 하고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를 한 다음에 그 커밋을 안 하고 그냥 에디터 화면에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 보면 데이터가 다 인서트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요. 먼저 번에 했던 작업이. 그건 무슨 말이냐면 비정상 종료하지 않으시면 자동 커밋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비정상 종료하지 않으면. 근데 비정상 종료되면 또 자동 롤백이 되긴 해요. 그 다음 또 자동 커밋이 되는 경우 내가 커밋하고서 명시적으로 명령어를 주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DDL 문장을 쓰시잖아요. DDL이나 DCL 문장 컨트롤 랭귀지 중에 뭐가 있죠?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 권한을 그란트하거나 권한을 리보크 한다. 뭐 이런 컨트롤 랭귀지를 쓰셔도 마찬가지. DDL 문장을 쓰셔도 마찬가지로 자동 커밋이 됩니다. 앞에까지 했던 일이. 그러니까 지금 이 3개의 인서트문은 자동 커밋이 됐겠죠. 크리에이트 테이블 문장을 만나서.
그리고 그 다음 딜릿을 하고 롤백을 하면 어디까지 취소가 됩니까? 요거 하나만 취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수 세보시면 하나, 둘, 셋, 세 개밖에 없죠. 네, 답은 기대문을 만나면 자동 커밋이 되고 롤백에 의해서 딜리트 문만 취소되기 때문에 세 개 맞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한 트랜지션의 특성으로 적절한 거. 자,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요? 테이블 1의 테이블의 데이터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트랜지션은 첫 번째 트랜지션과 두 번째 트랜지션이 원래 트랜지션이 자, 테이블 1이 이 상태에서 트랜지션 수행한 다음에 바뀌었습니다. 데이터가. A가 60으로 바뀌었는데 트랜지션 1이 여기 지금 타임, 그 시간을 좀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 좀 나와 있고 어쨌든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트랜지션 후에 A 값이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원하는 그 값이 뭐였냐? 첫 번째 트랜지션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러니까 A 컬럼 1 A인 것을 50으로 바꾸려고 한 거예요. 원래 톨2의 값을 50으로 바꾸려고 첫 번째 트랜지션에서 업데이트 문장을 먼저 실행을 했으면 그 커밋을 하기 전에 그렇죠? 커밋하기 전에 뭔가 다른 트랜지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죠. 다른 사용자가 그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업데이트를 했고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60으로 업데이트하고 먼저 커밋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커밋을 해도 커밋이 안 먹혔죠. 그럼 무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트랜지션의 그 네 가지 특징 오토미서티, 컨시스턴시, 아이솔레이션, 듀러빌러티 해가지고 ACID라고 말하는 이 그 특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 아이솔레이션, 고립성이 유지가 안 된 거죠. 내가 트랜지션 처리할 때 다른 트랜지션이 하면 안 돼. 이게 보장이 안 됐다고 보실 수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기 풀이 좀 볼까요? 고립성, 3번이 답인데 고립성은 트랜지션 실행 중 다른 트랜지션의 영향을 받아 잘못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문제의 TX1, 처음 한 트랜지션이 변경한 콜2의 내용이 T2에 의해서 잘못 반영되는 문제가 발생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그 두 번째 과목이, 그죠? 과목 2, SQL D 과목 2가 SQL의 기본 및 활용하면서 그 안에 있는 그 SQL 기본과 SQL 활용과 관리 구문까지 총 40문제 출제되는 거, 그 개당 2점씩이거든요. 그래서 총 80점, 100점 만점에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두 개로 좀 나눠서 20문항씩 2강과 3강에서 다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학습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